그러면 대출에 대한 얘기를 우선 먼저 한번 해보자고. 1980년도 때는요, 기준금리라는 게 있잖아요. 그게 20%대였어요. 24%.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했죠. 돈을 벌면 모아서 은행에 저축을 해야 부자가 된다고. 1990년도 때에도 기준금리 10%, 세죠. 10%면, 어우, 24% 나오면 은행에 넣어야 돼요, 은행에. 당시엔 대출을 빨리 갚아야 했던 시절이었어요. 지금은 어떤가요? 지금 이게 이제 25일 날 어제 그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했죠. 0.5%로. 인플레보다 경기 방어가 중요하다. 이자에 대한 부담이 24%와 0.5% 너무나 차이 나잖아요. 너무나. 대출이라는 걸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, 싸잖아요. 너무나. 소비를 위한 대출이 있고 재테크를 위한 대출이 있을 거예요. 따라서 나쁜 대출과 좋은 대출이라는 게 있죠. 대출을 활용했을 때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. 일단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. 레버리지 효과를. 지렛대 효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재테크를 활용한 대출은 달라요. 0.5%의 어떤 그 수익도 못 낼 재테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재테크를 잘해서 대출을 좋은 대출, 그러니까 좋은 방향의 대출을 받았다면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겠죠. 은행으로부터 저리에 받아서 재테크를 통해서 수익을 내니까요. 또 같은 돈으로 입지 좋은 매물을 살 수 있다.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1억인데 대출을 만약에 뭐 3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4억 정도를 살 수 있는 거죠.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이용을 한다면 뭐 꼭 주택 같은 경우 요새 취득세 중과긴 하지만 뭐 주택 하나, 상가 하나 이런 식으로도 살 수가 있겠죠. 10억짜리 아파트 10억으로 하나 살 바에는 10억 더 대출 받아서 10억짜리 하나 사고 대출 받은 일부 자금으로 상가도 좀 사고 그러면 분산 투자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도 있잖아요. 대출을 받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. 대출을 갚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. 협회같이 하라. 전 농구 선수 서장훈 씨 있잖아요. 2010년도에 28억 정도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. 자기 자금은 3억 들여서 말이죠. 대출 25억 껴서. 지금은 엄청나죠. 2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. 3억 투자해서 28억에 산 게 2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. 3억을 지금까지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면 아니면 3억이라는 돈이 그냥 은행에 넣어져 있었다면 그 3억이 지금 가치 3억이 될까요? 이렇게 화폐에 대한 가치는 너무 하락해요. 단순 비교로 생각해도 그래요. 20년 전에 3억과 지금 3억. 그냥 3억을 들고 있었다. 근데 잘 재테크를 활용한 사람은 그 3억이라는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창출했잖아요. 자, 갚지 않으면 또 다른 투자의 기회가 온다. 대출을 상환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출을 돈을 벌어서 뭐 원리금 상환도 있고 뭐 있잖아요. 상환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따박따박 무언가를 투자하면 재테크를 또 다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벌면 그냥 원리금 상환하는데 바빠요. 한 10년.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. 10년으로 분할 상환하는 사람이 있고 20년으로 똑같은 돈을 분할 상환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년으로 분할 상환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분할 상환하는 사람은 100만 원 내고 20년으로 하는 사람은 뭐 50만 원만 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여유 자금이 충분히 있잖아요. 그 돈으로 무언가를 또 할 수가 있고요. 따라서 저는 대출은 받을 수 있는 만큼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 대출을 상환하지 말고 그걸로 재테크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입니다. 재투자 시 월 수익을 추가로 발생한다. 갚지 않고 그 돈으로 재투자했을 때 수익형 부동산을 한다면 0.5%의 기준금리에 예를 들어서 한 3% 정도 그냥 대출 이자 낸다고 치자고요. 그래도 무언가 재테크를 해서 그 나머지 차익은 남는 거잖아요. 대출을 꼭 갚지 마세요. 근데 그 대출을 안 갚고 소비를 할 거라면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. 당연히. 재테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출을 갚지 않습니다.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. 2015년도에 상담했던 사례인데요. 대출을 너무 싫어하는 분이었어요. 여유자금은 6억 5천 정도 되고요. 자, 이분은 성수동 쪽으로 매입을 해드렸어요. 뭐 그때 당시에는 좀 좋았죠, 분위기.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계획이 2030년도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성수동도 뭐 해드렸던 거고요. 그 다음에 2030 기본 계획의 지식산업센터. 이러한 어떤 수요층,
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개발 호재하고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. 개발 호재라는 거는 이꼬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저는 개발 호재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2025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전략재생형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지역은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. 현재도 성수동도 용적률을 높게 지식산업센터가 올라가지만 당시에도 제가 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 자 이분한테는 뭐 대지 80평 정도 되고 건물이 68평 정도 이렇게 올라간 상태예요. 그때 매입했던 게 17억 1천만 원 정도 재비용 8천 정도 뭐 세금이라든가 컨설팅 비용 합쳐서 총 18억 정도 좀 안 되는 돈으로 했고요. 대출을 9억 받아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가 이분이 보증금 3억이 있기 때문에 6억 정도가 들어갔어요.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6억 정도 사용 시에는 전체 임대료가 9억, 보증 9억에 월 170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약 한 22억 4천 정도가 되겠죠. 현 시점에 리모델링 후에 지금 한 43억 정도 추정이 돼요. 이분이 만약에 그냥 돈으로 갖고 있었다든가 대출을 무서워했다면 이분의 어떤 자산의 증식은 그대로 됐을 거예요. 과감하게 용기를 냈던 거죠. 용기를 내서 투자를 선택을 한 거고요. 자, 대출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대출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.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요.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신용도를 보죠. 그런데 대출을 여러분들한테 해준다고 한다면 고마운 일 아닌가요? 은행은 제가 뭐 강의 때 많이 얘기했지만 갚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빌리라고 있는 것입니다.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서 돈을 모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저는 앞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설득을 해도 설득은 안 될 거라고 제 마음속으로 먹었어요. 그리고 얘기를 드렸었고 선택은 그분이 하시겠죠.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는데 병이 날 것 같다. 병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대출 받지 마셔야겠죠. 제가 얘기했잖아요. 돈 버는 것보다 약값이 더 든다고. 대출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재테크했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가슴 찌는 삶 되십시오.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